네, 안녕하세요. 직무역량 중심 취업 컨설팅 센터 수완제이의 임송아입니다. 이제 2020년이 됐는데 이번 이제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좀 이제 새해가 밝은 기념으로 어떤 걸 좀 해보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유통 쪽에 뭐 이제 취업을 희망하시거나 뭐 제조업 기반의 어떤 회사에 취업을 원하시거나는 많은 분들이 어쨌든 기본적으로 기업은 이익이 나야 하는 집단이고 이익이라는 건 판매, 소비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분들께 2020년의 소비 트렌드는 어떻게 이제 사람들에게 자리 잡아 있을까를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해서 이번 순서를 마련을 했습니다. 뭐 사실 2020 소비 트렌드라고 검색을 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런 뭐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뉴스 기사들을 접해도 그럼 이걸 내가 면접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내가 이 기업에 입사를 하려는 입장으로 이런 걸 어떻게 좀 녹여내서 뭐 자기소개서에 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좀 잘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좀 한번 해석해보는 시간, 기업의 입장 그리고 기업에 취업을 하려는 면접자의 입장으로서 정리를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분석하고 해석해보는 시간을 오늘 마련을 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소비 트렌드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개념이 페어플레이어라는 개념이에요. 페어플레이어가 뭐 그냥 운동, 뭐 아니면 스포츠에서나 쓰이는 개념이 왜 소비 트렌드로 왔느냐. 페어라는 게 공정한이죠. 그래서 페어하게 플레이한다. 공정하게 이제 이게 산업으로 넘어가면 뭐 플레이라기보다는 거래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공정거래, 뭐 착한 소비, 착한 기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는 거죠. 뭐 당연히 공정하게 해야 되겠지 뭐 불공정 거래하면 안 되겠지가 아니라 예를 들면 가장 뭐 전통적인 뭐 공정거래 개념 중에 하나가 공정무역을 통한 커피빈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단순히 뭐 정말 원자재를 뭐 공정하게 거래하고 사람들을 뭐 예를 들면 조금 이제 선진국이 아닌 후진국 국가들에 있는 뭐 이제 그런 분들은 너무 이제 불공정하게 채용을 해서 뭐 제품을 생산한다 이런 개념을 넘어서서 이제는 조금 더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공정하고 착한 소비를 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거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싸게 사면 이득이야. 무조건 내가 더 이득을 취해야지. 무조건 나만 편하면 됐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의 정말 단순한 이익을 취하는 그런 소비 형태로 많이 자리를 잡았었다면 최근에는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의식이 굉장히 고양된 거죠. 그래서 나만 행복하고 나만 편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공정하게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공공의 이익을 찾겠다. 기본적으로 이제 결혼을 많이 안 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결혼을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가사 노동의 공동 분배, 뭐 육아의 공동 분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진 거죠. 그러면 가사 노동이 공동으로 분배되기 위해서는 어떤 서비스들이 나와야 할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사 노동의 분배는 후반부에 조금 더 세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말 소비를 그냥 공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뭐 어떤 부서에서 뭐 막내가 원래는 뭐 예를 들어서 화초에 물을 줬다면 이 화초에 물을 막내만 줄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모두가 줄 수 있도록 하자 뭐 이런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그 어떤 이제 회사에 막내분이 있었는데 그 막내분이 회사를 그만뒀어요. 왜 그만뒀냐면 비품실에 있는 간식 창구를 자기가 항상 채워 넣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뭐 초코 과자를 사오면 나는 뭐 짠 과자가 좋다. 뭐 짠 과자를 사오면 왜 초코 과자가 없냐. 이런 식으로 그 선배분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줘서 아예 회사를 그만둬버리고 이런 큰 회사들의 비품 창고에 간식을 그러니까 사내 매점을 월 얼마를 결제하면 자동적으로 채워 넣어주는 그런 서비스를 개발해서 대박이 났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노동의 공동 분배라는 것이 이렇게 수익 창출로 이어진다. 굉장히 선 사례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노동의 공동분배를 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그 노동의 공동분배를 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가 있으면 내가 지불할 의사가 충분하다라는 게 최근 소비 트렌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에 카페 같은 데 가더라도 우리가 커피를 마실 때 뭐 일회용 잔은 테이크아웃만 가능한 거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스타벅스에서 처음에 이제 그 환경보호 서비스를 실천할 때, 그 종이 빨대를 시작할 때 굉장히 큰 반발이 있지 않을까? 굉장히 매출 감소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거의 매출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정말 지구 환경이라는 것이 너무나 큰 문제라는 걸 정말 우리 모두가 자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불편함을 충분히 감수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겁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여러분 후리스 굉장히 이번 겨울에 많이 하나씩들 사 입으신 분들 많겠죠. 그 후리스도 환경보호, 착한 소비, 공정거래의 한 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밍크 코트가 좀 이제 동물보호 차원에서 입지 말아야 된다라는 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그런데 보시면 우리가 패딩 점퍼 굉장히 많이 입으시잖아요. 이 패딩 점퍼 속에 든 구스가 결국 오리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동물의 털, 동물의 가죽을 이렇게 불공정하게 혹은 공정하긴 하더라도 그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잔인할 수 있는 그런 소비를 해왔다. 그래서 이제 두꺼운 패딩을 입을 필요가 없이 내의와 외의의 중간 개념인 후리스를 착용을 함으로 인해서 후리스를 입고 뭐 추가적으로 뭐 기본 점퍼 같은 걸 하나 더 걸치면 우리가 굳이 이제 이런 패딩을 입지 않아도, 구스 패딩을 입지 않아도 따뜻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그 후리스의 매출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여러분이 후리스 하면 대표적으로 아시는 그 판타고니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사실 가격대가 높습니다. 근데 이게 대박을 친 것이 예전에 탐스 슈즈 아시죠? 탐스 슈즈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 판타고니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 수익금의 일부를 굉장히 훌륭한 뭐 환경 보호라든지 이런 것들에 사용하기 때문에 내가 후리스도 사 입으면서 뭐 자연스럽게 기부 형태의 어떤 우리 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공헌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그 브랜드가 대박을 쳤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착한 소비, 환경 보호와 관련된 소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요즘에 뭐 만남의 광장이라는 프로 재밌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농민분들의 어떤 애환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이마트에서도 그런 이제 못난이 뭐 채소들, 야채들 이런 것들을 이제 판매를 시작을 했는데 그게 또 이제 굉장히 높은 매진율을 보이고 있죠. 뭐 굳이 뭐 이마트와 만남의 광장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못난이 야채라든지 못난이 채소 이런 못난이 농산물을 유통해서 더 저렴한 가격에 유통해서 이제 대박이 난 그런 스타트업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곰곰이 보셨다가 이제 면접에서 예를 들어서 이마트의 사례를 보셨던 바와 같이 우리도 이제 못난이, 그러니까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번에 어떤 뭐 방송가 이렇게 일시적으로 한 거일 수 있지만 못난이 농산물에 대한 그런 이제 구매욕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기회에 우리가 못난이 농산물 이런 것들에 대한 소비를 조금 더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개발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단순히 뭐 못난이 서가, 못난이 감자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못난이 감자로 만든 예를 들면 부대찌개 세트 이런 것들도 가능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꼭 이마트 같은 이제 마트 상권 관련된 업종에 이제 취업하시려는 분이 아니더라도 뭐 편의점도 충분히 뭐 그런 것들, 레트로 식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좀 저렴한 가격에 이런 우리 농산물들을 활용해 보는 그런 것들도 아이디어로 제시를 해보실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올리브영 같은 데 만약에 지원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동물 보호 뭐 이런 것들 조금 더 이제 각광을 받으면서 이제 동물 실험을 하지 않은 화장품이라든지 천연 화장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코너를 따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여러분이 아이디어를 시장 조사를 하셔서 제시를 하시면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제가 가장 이제 예시로 들어드리고 싶은 스타트업이 이제 사계절 공정 여행이라는 스타트업이에요. 이게 뭐 저랑 뭐 전혀 관계는 없는데, 우리가 보통 여행을 하면 여행지에서 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스노클링 투어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이제 동남아에서 많이 즐겨 보셨을 텐데, 거기에 보면 이제 우리를 이제 따라서 가이드해 주시는 분들이 보통 원주민 분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분들이 굉장히 엄청난 연봉을 받고 그걸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그분들은 굉장히 값싼 노동력으로 저렴한 단가에 취업이 되지만, 그 우리가 낸 엄청난 호핑 투어에 뭐 20만 원, 30만 원 돈은 사실 현지인이 아니라 뭐 우리나라 사람일 수도 있고 뭐 다른 해외 사람일 수도 있고 외국인의 주머니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지인이 현지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산물을 가지고 만든 카페라든지, 현지인이 직접 차린 어떤 거라든지, 혹은 우리가 코끼리를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코끼리 밥주기 여행 코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멸종위기의 동물들을 보호해주는, 돈 주고 노동을 하는 거죠.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커져서 공정 여행만 담아놓은 어떤 여행 플랫폼, 이런 것들도 굉장히 각광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착한 경험을 소비를 하기를 원하는 그런 패턴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두셔서 내가 어떤 속해 있는 산업군에서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좀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뽑은 키워드가 초개인화 기술이에요. 이건 뭐 제가 뽑았다기보다는 2020년엔 이런 트렌드가 있을 것이다 라고 굉장히 전문가분들이 취합해 놓은 것을 저는 이제 여러분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보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개인화라는 건 그냥 비대면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기본 개념은 내가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받아보고 싶다가 어떻게 보면 지금 더 집중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고객의 소비 패턴을 수집을 해서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당신은 지금 이게 먹고 싶을걸요? 당신은 지금 이게 보고 싶을 겁니다 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초개인화 서비스는 사실은 넷플릭스라는 거죠. 뭐 넷플릭스도 있고 왓챠도 있고 이런 OTT라고 하죠. 그런 서비스들, 뭐 웨이브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이 초개인화 기술에 굉장히 접점에 있는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로맨스물들을 굉장히 많이 봤다. 그러면 뭐 요즘에 뭐 이런 로맨스물이 신작으로 나왔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거 뭐 유튜브도 그런 서비스를 굉장히 잘 해주고 있죠. 내가 소비하고자 하는 것을 예상해서 나에게 추천해 주는 것, 그게 이제 초개인화 기술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초개인화 기술의 현 시점에서의 골자고, 비대면 서비스, 그러니까 언택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어제만 해도 이제 백화점에 갔는데 점원분께서 열심히 하시려는 건 알겠는데 그걸 계속해서 저에게 말을 거시니까 제가 그냥 안 사고 나왔거든요. 근데 뭐 저뿐만이 아니라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래서 비대면 서비스를 굉장히 활성화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편의점이 자판기화가 된다라는 것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게 사실은 아마존보다도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서비스가 왜 잘 될 수밖에 없냐면 QR코드가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제가 뭐 지난 시간에 언제 한번 언급을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중국은 이제 길에서 구걸을 하시는 분들도 QR코드를 돗자리에다 프린트를 해놓고 그 QR코드를 통해서 결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중국 시장에 대한 얘기도 여러분께서 면접 소재로 가져가시면 좋기 때문에 해보자면, 그 QR코드가 굉장히 활성화돼서 정말로 그 이제 구걸하시는 분들 돗자리에 보면 QR코드가 프린트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 그분이 이제 QR코드로 내가 그분께 어떤 금액을 지불해 드렸다고 하면 그분은 핸드폰이 없는데 어떻게 그 돈을 받을까? 중국은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통신비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기본적으로 전화로 하는 통신비는 거의 무료로 모든 중국인들이 그걸 사용하고 있고, 데이터 비용만 약간의 금액을 지불을 하고 있는데 그 데이터 비용도 굉장히 저렴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돈이 없는 무급자들도 휴대폰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스마트폰 파급력과, 그리고 그 모든 결제를 현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카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QR코드로 합니다. 그래서 요즘 식당들, 그냥 뭐 대단한 무슨 대기업에서 하는 식당들이 아니라 여러분, 그냥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골목 식당 같은 데서도 제로페이는 안 하는 데 있어도 알리페이랑 위챗페이 하는 그 결제 가능한 곳들은 굉장히 많은 걸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중국인 소비자들을 잡기 위해서는 이 무인, 비대면 서비스의 간편화, 그리고 이런 QR코드 같은 이런 결제 서비스의 활성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에서는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 이제 중국의 IT 대기업들이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뭐 형제 슈퍼, 뭐 우리 동네 슈퍼 이런 것들을 인수해서 거길 무인 편의점화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형제 슈퍼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어떤 결제, 자동 결제 수수료를 지불하고 나서도 훨씬 더 영업이익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가입수가 높아졌다는 거죠. 정리를 하자면 초개인화 기술 서비스의 중심 파트는 서비스의 간편화입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최대한 간편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유통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출시한 제품이라든지 이것들이 소비자에게 유통되기 전까지의 유통 서비스를 간편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분이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내셔서 그걸 면접에서 말씀하시면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초개인화 기술이 굉장히 2020 소비 트렌드로 많이 자리를 잡아 있는데, 저는 이 초개인화 기술을 우리 기업에 적용해 봤을 때 땡땡 유통 과정을 줄이는 것으로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현재 뭐 반품을 할 때 이런 식의 반품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뭐 이것을 이런 방식으로 간편화하면 고객들이 훨씬 더 좋게 느낄 수가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것들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이제 58세대입니다. 이게 뭐 이제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로 58년 개띠, 뭐 이게 굉장히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의 분들의 우리의 뭐 이제 부모님 세대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런 실버 세대, 중장년층에 대한 소비 구매력도 굉장히 높아졌고, 구매력이 높은 것은 원래 뭐 돈이 없었다가 생겼다라기보다는 예전에는 자식을 위한 삶, 나를 희생해서 자식에게 모든 걸 주는 이런 소비였다면, 이제는 너는 네 알아서 커라, 나는 내 생활을 즐기겠다 하는 그런 중장년층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개성화와 젊은 소비입니다. 내가 이제 구매력이 있고 내가 나의 자아를 찾는 이 시점에 개성화를 굉장히 뚜렷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강하다는 거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젊은 소비가 이 개성화의 한 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보통 이제 그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백화점 이제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좀 보겠어요.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20, 30대를 공략한 층이, 플로어가 콘템포러리 층으로 분류가 되었고, 40, 50대, 50, 60대 여성 고객을 타깃으로 하는 층은 마담으로 카테고리를 따로 분류를 해놨었는데, 최근에는 50대 이상의 분들의 컨템포러리 브랜드라는 건 어떤 거냐면 한섬이라는 기업의 브랜드들, 뭐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SJSA 이런 것들, 뭐 아니면은 뭐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마주, 뭐 1호, 뭐 이런 해외 브랜드들, 요런 이제 컨템포러리 브랜드는 20, 30대 층을 공략한 거였는데, 50대 이상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2015년 기준 36%였다면 지금 42.9%, 거의 50%를 앞두고 있다. 그러니까 2020년이 되면 아마 이게 50%에 가깝게 조금 더 결과가 좁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들 조금 더 볼까요?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9.5%에서 15.1%로 늘어났다. 아무래도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 볼까요? 신세계,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자료를 찾았어요. 신세계백화점 컨템포러리 브랜드 36%에서 42.9%로 증가.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 컨템포러리 브랜드 9.5%에서 15.1%로 증가. 만약에 이 자료를 봤다면 이런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어야 돼요. 아, 신세계백화점이 기본적으로 젊은 소비를 하려는 58세대들의 비중이 훨씬 높구나. 기본적으로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50대 이상이 구매하려는 그런 욕구가 기본적으로 높아봐야 15%인데
신세계 같은 경우에 42.9%다. 그래서 현대백화점은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가치, 전통적인 어떤 우아함과 클래식함을 추구하는 백화점이라면 신세계는 좀 더 세련된, 젊은, 감각적인, 글로벌한 이런 키워드를 신세계 특징으로 뽑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대신 여기서 그럼 58세대를 잡기 위해선 어떤 것들이 핵심이냐? 일단 기성세대 분들의 소비 특징이 있어요.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더 뭐 예를 들면 내가 사은품을 더 주지 않아도 되니까 가격을 깎아달라 뭐 이럴 수 있는데 풍성한 사은품에 더 이렇게 뭔가 혈안이 되어 있다거나 뭐 이런 트렌드라든지 아니면 서비스의 단순화가 굉장히 핵심입니다. 아무래도 20대 분들, 10대 분들이 인터넷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보다는 아무래도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58세대들을 잡을 수 있는 O2O 서비스는 무조건적으로 단순화돼야 된다. 단순화가 핵심이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렇게 볼 수 있죠. 아니 뭐 그럼 20, 30대는 뭐 복잡한 서비스를 좋아하나요? 예를 들면 20, 30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세세한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 예를 들면 쇼핑을 할 때에도 막 이걸 한 1시간은 읽어야 될 정도의 상세 페이지라면 50대 분들은 그런 게 아니라 직관화, 단순화, 객관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집중될 수 있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비교 분석하고 여기 들어갔다 저기 들어갔다 하시지만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더 직관화하고 단순화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개발이 우선시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편리미엄, 그러니까 편리한 걸 좋아하는 밀레니엄 세대죠. 그래서 편리미엄이 굉장히 또 하나의 트렌드인데 이 현재 소비라는 것이 굉장히 핵심입니다. 현재 소비라는 건 예전에 욜로 같은 경우에는 몰라. 아니면 죽어버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탕진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구매력이 이 정도인데 이 이상을 구매하는 이런 형태였다면 그게 조금 더 발전을 해서 나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쓸 수 있는 돈이 5만 원이면 뭐 4만 9천 원 정도를 쓸 거야. 뭐 6만 1천 원을 쓰느니 이런 것은 없어. 하지만 이 현재를 굉장히 알차게 쓰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집에서 집밥을 만들어 먹긴 할 건데 나는 바쁜 직장인이기 때문에 파 썰고 마늘 다지고 할 시간은 없어. 그래서 내가 만들어 먹기는 하나 파 다 썰려 있는 거, 마늘 다 빠져 있는 것, 양파 다 씻겨 있고 껍질 다 벗겨 놓은 것을 구매할 거야.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파 다 안 다져 놓은 거, 양파 안 썰어 놓은 거 이런 것들로 만약에 식재료로 구매하는 비용이 5천 원이다. 그런데 내가 이거 다 썰고 밤 10시가 돼서 저녁 식사하느니 한 7천 원 정도로 가공되어 있는 어떤 식재료로 구매해서 그 2천 원은 내가 소비할지언정 2천 원 이상 가는 나의 훌륭한 시간, 소중한 시간은 내가 취하겠다라는 것이 최근 편리미엄의 핵심 개념이자 편리미엄에 대한 소비 니즈입니다. 그래서 가사 외주화, 노력 대행, 간편, 가정식 시장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가사 외주화 같은 경우에 제 친구가 결혼을 했는데 야, 너 청소는 어떻게 하니? 아줌마 써. 이렇게 도우미분 써. 뭐 이게 예전 같으면 거의 무슨 재벌집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런 거죠.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도우미분을 부르는 금액이 2만 5천 원 정도 된다고 해요. 2만 5천 원이면 그분께서 이제 뭐 그거는 뭐 급에 따라 다르겠지만 5만 원 정도까지 가기도 하겠죠. 어쨌든 내가 몇만 원 정도를 투자해서 그분이 내가 몇 시간씩 이 황금 같은 주말을 써서 대청소를 할 걸 대신해 주시면 난 비록 뭐 5만 원 돈을 쓰더라도 그것이 나의 삶을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를 해주기 때문에 나는 스트레스 받아서 병들어서 병원비로 10만 원 쓰느니 5만 원 들여서 가사 도우미분의 도움을 받겠다. 이런 소비 형태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내가 재벌이 아니더라도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2주일에 한 번씩은 도우미분의 도움을 받아서 청소를 대행하겠다. 이런 건 거죠. 시간 단축이 편리미엄의 핵심입니다. 시간 단축, 시간 스스로 소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은 게 허마신성이라는 가게가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신선식품을 내가 이게 이제 중국의 서비스인데
신선식품을 내가 그 식당, 그 이제 마트에서 구매를 하면 내가 이걸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난 QR코드를 결제하자마자 집에 가버리면 30분 내로 배달을 해주는 거죠. 이런 것들. 비대면 서비스이자 이게 어떻게 보면 O2O인 거죠. 그 허마신성이라는 그 슈퍼마켓 자체는 어떻게 보면 전시관이고 그걸 직접 배달해주는 O2O의 결합이다. 왜 제가 자꾸 중국 이야기를 하냐면 중국에 있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맞게 잘 이제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서비스들을 많이 여러분께서 벤치마킹 하셔서 면접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 편리미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마트인데 상품 개발을 할 때 간편식을 다 만들어줘서 끓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적정 수준의 너무 복잡한 형태의 조리만 해서 바로 가서 30분 내로 조리해서 드실 수 있는 그런 가정 간편식을 우리가 출시해보면 좋을 것 같다 라든지 이렇게 좀 여러분께서 활용을 해보시면 좋다라는 겁니다. 편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또 뭐 하나 집중해 보시면 좋은 게 이제 세탁특공대라는 그런 서비스가 있어요. 세탁특공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세탁물을 우리 집 문 밖에다 걸어 놓으면 알아서 세탁해서 다시 배달을 해줍니다.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예시들을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두셨다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면접에서 예시를 들어서 이런 서비스가 있는데 이런 서비스에는 이런 니즈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런 니즈를 이렇게 충족해보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여러분의 어떤 이야기에 논리력이 탄탄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상품을 개발해 봅시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조금 더 힙한 브랜드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젊은 층을 공략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뭐 할인 이런 게 아니라 뭐 세탁특공대 뭐 5회 할인권을 만약에 드린다고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면 젊은 층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마케팅 방안으로도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비 트렌드를 그냥 보고 단어만 외워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면접을 준비하실 때에는 이 단어 혹은 이 개념을 어떻게 활용할지까지 어떻게 새로운 아이디어로 내가 면접에 가서 제시할지까지 한번 고민을 해보신 뒤에 여러분께서 면접을 보시면 혹은 자기소개서를 쓰시면 훨씬 더 인사 담당자의 그 혹은 직무자의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훨씬 더 다른 지원자와 차별될 수 있는 답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소비 트렌드들도 한번 여러분께서 보시고 분석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